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메를 지금 17년을 했거든요. 17년을 했고 33살에 시작하면서 지금 50이 됐으니까 오늘 꼭 나와 같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기회 미팅이니까 기회를 통해서 내 인생 정말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네. 너무 또 진지해지네. 저 하나도 안 진지한 사람이고 엄청 재밌는 사람인데 좀 긴장감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좀 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딸 셋의 장녀로 이렇게 자라왔고 여기 장녀 계시죠? 예. 장녀는 시키지 않아도 어깨에 이렇게 막 짐이 막 이렇게 내려앉아 있죠. 동생들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부모님도 챙겨야 될 것 같고 근데 집에 아들도 없어. 굉장하죠. 굉장하죠. 제가 이제 그런 집에 큰 딸로 이렇게 살면서 왠지 모르게 부모님도 저한테 잘 살아라 한 적도 없으시고 잘 되라고 하셨죠. 근데 동생들도 언니가 나를 책임져야 돼 이런 말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왠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잘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부모님한테도 뭔가 효도를 할 수 있고 동생들도 챙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 기준에서 볼 때 잘 산다는 뭐냐면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면 된다. 이게 이제 잘 산다의 어떤 그 성립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33살에 제가 아내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28살에 결혼해서 28살 이제에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갖고 4개월 정도 됐었을 때부터 자영업을 시작했거든요. 제 꿈이 현모양처예요. 그렇게 생겼죠. 제가 원래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결혼하면 절대로 일 안 해. 그리고 애 잘 키우고 남편 입신양명하도록 도와줘야지 출세시켜야지 내가 집에서 내조 잘해서 저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저 생각보다 뜨개질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거든요. 안 믿으셔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딱 결혼을 했는데 그 얘기 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 하면서 월 1,000 정도를 벌고 있었어요. 33살에 그 정도면 괜찮겠죠. 그리고 남편은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중등 교사로 있었고 이제 3살, 5살 아이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준비되지 않은 이제 양가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생각을 한 거죠. 50이란 나이가 33살에 보였을까요? 저는 한 번도 50 너무 아줌마 이런 거 아니야. 무슨 50 생각도 안 했고 100살은 무슨 100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덧 50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저는 50으로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사러 갔는데 이렇게 어르신이 아이고 허리야 이거 꺼내 가지고 가세요 이러면은 그 가게 가고 싶겠어요? 내가 이걸 막 들고 막 서빙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마 저 그릇 쏟을까 봐 밥을 먹으러 편안하게 가겠어요. 정감 있고 감사는 하지만 제 마음에서 잘 안 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빨리 많은 돈을 벌자가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파이어족이었죠. 그래서 뭐 주식에 땅에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제가 26살 때부터 주식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근데 INFP는 절대로 주식하면 망하는 형이라 ISFP, INFP는 주식하면 망하는 형이래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0이란 나이를 한 번도 생각 안 했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 해결되겠지. 열심히 살면 분명히 마지막은 좋을 거야. 계획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FP라 했잖아요. 제의가 전혀 없는 거죠.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될지, 노후에는 얼마 돈이 이제 필요할지를 계산도 한 번도 안 하고 막연하게 내가 지금 열심히 사니까 내 노후는 완벽해.
그런데 제가 한 해, 두 해,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주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제가 계속 봤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주에서 이렇게 메인 로드샵에서 이제 자영업을 했는데 제가 자영업을 그만두고 두 분이 자살을 하셨거든요. 한 분은,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유명한, 진주는 시골이니까 작잖아요. 그럼 누가 뭐 했다 하면 다 아는. 근데 한 분은 또 엄청 잘 되는 분이었는데 야반도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꾸준하게 오래 올해라기보다 또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러면서 한 5, 6년 됐었을 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기 전이었나? 엄마도 평생 자영업을 하셨으니까 네가 하는 일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해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통장에 돈이 지금 얼마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일이 자영업에서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내가 돈 좀 벌고 싶다 이렇게 마음 열심히 좀 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자영업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뀌지 않는 이 흙수저의 삶이 정말 어느 날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2살이 되고 싶더라고요. 왠지 어릴 때부터 32살이 됐으면 좋겠다, 32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기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힘을 전혀 모른다.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가 그 고명한 씨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왠지 모르게 32살이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은, 좀 안정감이 있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디를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민등록상에는 한 살 어리게 돼 있으니까 32살에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된 거죠. 여기 어쩌면 오신 게 누군가가 가자 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한켠에 단 1%는 어쩌면 아메이가 괜찮지 않을까? 나도 이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끌어당기는 마음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지, 그냥 누군가가 가자, 우리 그렇게 의지 없고 주도적이지 않고 남이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자는 사람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마음 안에 주도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밥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아메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스폰서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아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제가 처음 이렇게 미팅 가가지고 뭐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마을시대 얘기하지 말고 입 다물고 들으라 라는 눈빛으로 제가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그거 과잉증 있는데 왜 자꾸 많이 먹으라 그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촌스럽게 새마을시대 얘기하고 있네. 들을래 말래. 딱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그게 제가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나의 배움이 어쩌면 새마을시대에 머물러 있나? 이런 느낌이 딱 있으면서 제가 듣고 싶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스폰서님들 모두가 너무 이제 좋으니까, 근데 제일 이제 또 저한테 아메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제 친구는 너무나 지혜롭게 잘 살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으려고 했고, 그분이 이제 모시고 온 이제 지금의 바로 이제 직 스폰서님이 되신 파운더스 EDC 김미지 스폰서님은 들어오시는 그 걸음 자체가 그냥 품위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를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1시간의 시간을 드림으로써 제가 제 귀에 들렸던 말씀이 뭐냐면, 내 죽는 날까지 여행이 예정돼 있어요가 53세에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저한테. 33살에 저한테. 근데 제가 자영업을 6년 차 했지만 해외여행을 한번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게 비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여행은 무슨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신혼여행 가면 그런 약속 하잖아요.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여행 오자. 그런 약속 다 하셨죠?
그거 다 지키고 사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행이란 단어를 기가 막 심장이 뛰고 엄마 그땐 제 아줌마였죠. 저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 모르겠고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 삶이 내 삶이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노후가 됐었을 때 진짜 나에게 따박따박 인쇄소득이 들어온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누려. 그리고 이게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된다는 말씀에 저 너무 그때 이게 인생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 속도보다. 그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제가 33살까지 아내가 지속적으로 저한테 좀 많이 왔어요. 19살 때부터 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아내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 그냥 계속 아내가 왔어요. 계속 왔는데 33살에 들렸던 아메이는 조금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폰서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50세, 100세 인생에서 진짜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한국이고 가장 자살률이 높은 한국인. 지금 60대가 지금 파산율 1위인 게 뭐냐면 애들 자녀 교육시켜야 되고 자녀 결혼시켜야 되고 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집인데 집을 다 내놓으니까 지금 집에 거품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거든요. 근데 그러기만 하면 괜찮아. 또 돈이 없으면 내 몸이 건강하면 운동하면 아니 그 돈을 벌면 되는데 또 아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식탁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약병들이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 죽으면 식탁 위에 있는 게 약봉지가 아니고 영양제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 진짜 1, 2년 뭐 한 몇 달 이렇게 아프다 돌아가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10년 이상을 유병장수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33살에 50이란 나이를 바라보고 저한테 딱 17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만약에 내가 매달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돈이 들어오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갈 수 있고 연말 보너스 1,500만 원 받고 이게 내가 누리던 게 만약에 상속이 된다면 나 이 일 해야 되겠어. 그게 49살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17년은 포기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19살 때 알렸던 우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33살에 시작했다면 14년 만에 다이아몬드 레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포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33살에 시작할 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50살까지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투정하지 않을 거야. 그냥 50부터 따박따박. 그냥 안정적으로 나온 이 소득을 위해서 난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냥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영업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아메를 딱 선택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 엄마 내 집 있으면 좋겠다. 내 차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집에 대한 꿈이요. 제가 2015년 12월 30일 뭐 휴먼빌 아파트 59평 입주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근데 2016년 6월 30일 날 입주해서 딱 6개월 뒤에. 그러니까 그 집을 보고 제가 완전 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름 부인들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해놨고 차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남편 출퇴근하고 전 하루 종일 가게 있는데 차가 필요 없어요. 꿈을 써봐라 해서 이 5가지를 쓴 거예요. 이 꿈이 너무 화려한 꿈이에요. 허무맹랑해요, 이 꿈이. 쟤는 진짜, 되지도 않는 저런 꿈을 설정해놓고 살고 있다. 이게 진짜 뭐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게 이게 허례허식입니까? 사람들이 아메를 한다 하면 돈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 내 부모한테 내가 그냥 생활비 드리고 용돈 드릴 수 있고 내가 엄마가 아프다면 그냥 영양제 좀 사드릴 수 있고 이런 딸로 사는 게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아메 잘 몰라요. 그래서 밖에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 진짜 나 스스로와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9살 때 우리가 고등학교 보통 졸업하죠. 그때 친구들하고 다 비슷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대학을 갔죠. 인생의 좌표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안 좋은 대학을 가니까 좋은 직장도 못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도 잘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제 지금 인생 곡선에서 제 바라지도 않았던 마이너스를 가는 거예요, 지금.
남편 디스가 아니라 처음에는 나는 가난했지만 이 남자를 선택한 거는 그거는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가난하면 다 버려야 돼요, 리더님들? 그럼 우리가 절대로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버림받을 거니까. 우리 너무 우리 모순적인 삶을 살잖아. 근데 지금 또 열심히 안 하고 싶대. 그럼 또 결국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난한 길로 간다니까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많이 사는지 진짜 몰라요. 근데 제가 33살에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조금 또 나아지고 33살에 제가 아메를 딱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내 나이 40에는 어디 돈 때문에 우스분꼴 안 당하는 사람 돼야지. 이걸 목표로 정했어요, 제가. 내 나이 45살에는 제가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 오기가 엄청 생기거든요. 진짜 돈에 미쳤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 나이 50에는 정말 제가 이제 걸어 다니고 있으면 전 있잖아 엄청 아메에서 성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님으로써 동기부여되는 삶 돼야지. 60부터는 봉사하는 삶 살아야지. 제가 이제 인생에 저렇게 이제 좌표를 선택해놓고 설정해놓고 이제 저 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소소했다. 근데 우리 아까 19살 때 비슷한 고등학교를 나오듯이 우리 다 대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익히냐에 따라서 서로 굉장히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속에서 무언가를 익히기로 이제 결정한 거죠. 제가 아메이가 좋았던 건 뭐냐면 그냥 이거였던 것 같아. 누군가의 삶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더 나은 삶을 원해야 돼요. 내가 먼저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는데 누구를 돕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내가 더 나아지고 또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을 돕는 삶. 여러분들은 평생 남한테 도움받고 살고 싶어요? 구호물자 받고 막 이렇게 생필품 다 갖다 주는 거 막 공짜 막 쓰고 싶고 돈 있으면 다 선택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나 그리 잘났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33살보다는 잘나졌어요. 적어도. 우리가 비교를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횡행적인 비교를 한다 해야 되나?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당당한 거는 어제보다 오늘 제가 더 낫기 때문에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교할 때 저 친구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니는 그거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가 그리 당당했냐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안 놀아요.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왜 남하고 비교를 해요? 어제 나와 비교하고 33살에 내가 그 모습보다 내가 지금 훨씬 더 당당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거라고.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메이는 윈윈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아직까지 누군가한테 알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메이가 알리기가 그러니까 이해했더라도 약간 처음에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메이는 생필품이 생필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 써야 되는 생필품.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자영업을 했어요. 월 1,000을 벌었어요. 자영업은 뭐냐면 이렇게 딱 가게에 앉아있으면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골라. 그래가지고 제 앞에 탁 갖다 놔. 카운터에다가. 그래서 전 포장해서 계산해서 주면 돼요.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치약 써봐라, 샴푸 써봐라, 이 영양제 먹어봐라, 이 정수기 써봐라가 쉽겠어요? 저는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겠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팔아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뭔가 제품 써봐라 하는 일 같으면 저도 쉬운 거 했다니까. 이미 나는 장사도 잘 되고 있었어. 장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아메이가 아니라 비전을 딱 보고 나니까 월 1,000전 바로 포기했잖아요. 난 자영업 하루도 하기 싫어.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시간에 난 투자하겠어. 자영업을 그만둔다 할 때 집에서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리 몽댕이를 부른다. 뭐 이혼하자. 뭐 네가 아메이 미쳤냐 어쨌냐.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본 건 너무나 분명하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다는 거죠. 제가 본 아메이는. 그래서 생필품이에요. 자, 생필품 우리나라에서 누가 팔아요? 그쵸? 이 생필품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쓰면 누군가는 돈이 되겠죠? 그 누가 돈이 돼요? 그쵸? 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치약에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르세요? 차는 5천만 국민이 다 안 타지만 치약은 5천만 국민이 다 쓰잖아요. 그쵸? 옷은 경제가 어려우면 안 사지만은 먹고 쓰는 거는 써야 되잖아요. 내가 내일 가난해서 중독해도 내일 아침에 이른 닦는다니까요. 소금을 닦더라도 닦잖아요. 생필품이 그렇게 비전이 있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써보고 좋으면 한 번 쓰게 하는 게 어렵지 써보고 좋으면 또 쓸 거라는 거지. 그때는 내가 또 써라 맨날 제가 친구한테 전화 니 딱 치약 주문해라 딱 치약 주문 아니에요.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써봐. 제대로 알고 쓰고 나면 또 쓰고 싶다.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반품해. 뭐가 어려워요 아메이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가치 없고 비전 없는 일이에요? 저는 항상 대기업하고 싸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운다 생각하세요? 대기업이 부자 되는 거 우리 하나도 성이 안 나잖아요. 더 부러워하지. 근데 내 삶이 부자 되는 거 부러워해야 돼요. 아메이에서 잘난 여자들 그러니까 썩내지 마시고 이유 없이 갖다 주는 우리가 생필품 인쇄소득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분노해야 돼요, 사실은. 아시겠죠? 제가 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 어떤 제품이냐, 플랜, 그리고 보상 줄 수 있는 보상까지 제가 빠른 시간에 볼게요. 아메이가 이제 그 창업 이념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래요. 저는 이 네 단어가 너무 제 심장을 뛰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기업이 나라님도 그 개인의 가난을 구제를 못 해준다 하는데 어떻게 기업에서 그 보상, 희망, 가족, 자유를 책임져 주겠다. 당신이 진짜 제대로만 이 플랜대로만 따라온다면 이걸 다 해주겠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에서 출발한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 있습니까? 있지. 근데 몇 해를 못 가지. 근데 또 있지. 근데 약속을 안 지키지. 우린 너무 그런 많은 회사들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메이가 이런다는 것조차를 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 아메이가 70주년 됐잖아요. 뉴트럴리티는 90년. 이런 기업 보셨어요?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두 회사가 받았는데 30년을 지켜보고 그 상을 줘요. 근데 그 중에 한 회사는 50년이 지나자 고발당했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고발 안 당하고 잘 버티고 있죠. 잘 숨겼겠어요? 아니면 정말 숨길 게 없겠어요? 그 다크 워터스, 죄송해요. 그 영화에 나온 그 뒤통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어른이라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힘이 조금 남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래요. 세계 1위 너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가 많이 썼지 이해하겠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비자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아무리 많다. 우리가 판매자로 봤었을 때 아무도 소비를 안 하는데 판매자 많은 걸로 그 회사 그럼 제 집에 그러면 정수기가 한 100대씩 있어야 되게요. 1000대, 10,000대씩 있어야 돼. 그래서 소비자 없는 기업이 없고 아메이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소비자한테 적어도 버림받지 않은 회사라는 거죠. 그럼 제품력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가 자영업을 해보잖아요. 물건이 안 좋으면 안 팔려요. 한 번은 살 수 있지. 두 번, 세 번 사는 바보들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소비하세요?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와 진짜 이거 뭐 머리카락 다 빠졌는데 그 샴푸 또 쓰고 싶으세요? 내가 사업해서 돈 번다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더 하다는 거죠. 근데 세계 매출 1위라는 것은 소비자가 그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종교적으로 미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이것도 또 오해하실라. 이 팔찌에 대한 얘기. 제 친구가 뭐 타로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한테 또 맞는 원석으로 팔찌를 하나 만들어 주겠대.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한테 맞는 원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가 안 통해서 팔이 아파 죽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고.
그리고 포버스 선정 미국 탑 100대 사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회사. 왜? 투자 받을 일이 없어요. 실질 추정자 한 5천만 달러 이상, 빚이 1도 없는 회사. 신용 등급 세계 최고.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죠, 여러분들.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기업과 손잡고 싶어요,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고를 너무 오랫동안 그 프레임에 짜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 취직시켜준다면 다 뛰어가고 싶죠? 안 돼요. 그런 기업하고 같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 인간과 환경에 위배되면 출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the first, the only, the best라는 이 단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지켜보고 상을 줬는데 그게 31년 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상을 박탈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 1위 기업은 음해하려고 다른 기업들이 엄청난 파고 팝니다. 이 단어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단순히 뉴트라이트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뉴트라이트는 식물 원료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히 추적 관리하며 식물 원료의 깨끗함,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생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데 여기서 보면 아메이 뉴트라이트 생산 이력 기준 에코서트 전문가 컨설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개발을 했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글로벌 선도 기준이래요. 글로벌 선도 기준, 뉴트리라이트가 선도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가까스로 거기 어떻게 맞춰낸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견인하는 회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데는 전 자부심. 내가 어차피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사업을 오늘 저 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업을 안 해. 그렇다 하더라도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 쓰고 싶어요? 가까스로 맞춰가지고 그 끼 맞춰가지고 그 제품 여기 통과했어. 이런 제품. 아니면 니네들 그래? 우리 따라와. 어떤 제품 쓰고 싶어요? 그쵸?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이제 창업주가 쓰신 책인데요. 여기 보면 창업주와 아버지와 이제 어릴 때 이건 정말 대단한 사업이 될 거야. 엄청나게 커질 거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내 입으로 한 약속 하나하나 나를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노력하거라. 이 사업이 성장하는 속도를 봐라. 내가 오늘 행하는 일 하나하나가 내일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자신의 말에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어때요? 이런 기업하고 일하고 싶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기업하고. 이게 뭐 아메이에 대해 나머지 다 거짓말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는 스폰서님이 계시고 지금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만약에 오늘 어떤 선택을 한다면 아메이는 여러분을 위해 굳건히 지속 성장할 것이며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겁니다. 성장 지역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일렀다. 시작할 때 아버지가 진심으로 내게 강조한 직원과 독립사업자에게 지켜야 할 약속은 여전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안 하겠다고 나가는 경우 있어도 아메이가 여러분을 사업 못한다고 밀어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한 100% 보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믿어도 된다. 더 이상 어떻게 아메이를 설명을 잘해드릴까? 그리고 저는 또 왜 아메이를 선택했냐면 제품이 좋아서 선택했어요. 이게 정수 물인데요. 타사 얼음으로 얼리면 물이 산성으로 나와요. 몸 안에는 알칼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거는 약알칼리죠. 정수기 물 얼려서 드세요. 얼음 나온다고 편한 정수기 쓰시면 안 돼요. 정수기 한 대 팔았습니까? 나갈 때 결제하고 가십시오. 치약, 애트미 뭐 싸고 좋더라.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원래 물건을 모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많이 내라 했어요. 내 피부에는 약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치약은 하니까 약산성이야. 근데 치약은 알칼리예요. 이런 거 계속 쓰면 잇몸이 마모되는 거 아시죠? 천연 피지막을 계속 녹여내잖아요. 소금, 꽃소금, 천일염 뭐 5만 좋은 다 붙여도 하면 산성, 미네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소금 하나 먹는 게 근데 평생 소금 먹어야 되잖아.
나도 먹고 내 아이도 먹고 내 남편도 먹고 우리 엄마도 먹어야 되잖아. 이런 소금 어떤 거 사 드실래요? 천일염이 좋단다. 시장 가고 굳이 이거를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거 전부 다 실험해서 제품 쓰는 건 아니잖아요. 써왔던 그 습관에 의해서 계속 쓰잖아요. 근데 우리 송화소금 봐요. 이렇게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냥 괜히 송화소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화장품은 어때요? 자, 애들 쓰는 항균 핸드워시도 알칼리예요. 아토피 애들 이런 거 쓰면 끝장나겠죠. 그러니까 이 한 브랜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밖에 걸 일일이 우리가 실험 다 해보고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핸드숍도 그렇고 퐁퐁마저도 약산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폼클렌징도 세제하고 똑같은 폼클렌징 크림 타입으로 된 걸로 세수 맨날 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딱 보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화가. 왜 화가 났냐면 이때까지 돈 주고 샀었잖아요. 공짜로 이 회사들이 제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왜 돈을 주고 우리가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이 제품을 자기들 이윤 추구를 위해서 만드냐는 거지. 근데 국가는 이걸 왜 방치하고 있냐는 거지. 기준을 높게 잡으면 이런 제품 안 만들잖아요. 대한민국 정수기 가장 기준이 허술해요. 가장 역산성에 가까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놨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화나지 않아요? 독일로 우리나라 정수기를 싣고 갔어요. 왜? 우리나라는 물을 검사해주는 기관이 없어가지고. 갔더니 독일 대학 교수가 뭐라 했냐면 이거 무슨 정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대한민국 대체적으로 많이 쓰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정수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러면 임상 실험을 하는 중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약산성 수요도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된다가 아니고 그 기준 그 숫자에 우리가 pH 6.5인가 5.5가 돼 있거든요. pH 7.5 정도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물을 먹어도 되게 기준을 해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저희 분노 게이지는 이런 거에서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알리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이 임신하고 있을 때 니 정수기부터 바꿔라. 파는 거 아니다. 일단 바꿔라. 설명은 나중에 할게. 그래서 막 인상을 쓰면서 정수기를 바꿔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생이 저한테. 그러다가 저한테 꼬여가지고 사업하잖아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안 괜찮아요? 네. 새싹, 보리새싹 좋다고 또 많이 드시죠? 밀가루와 똑같은 약산성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칼맥디를 넣었더니 알칼리로 바뀝니다. 보리새싹 드실 거면 반드시 칼맥디를 드세요. 그래야 내 피가 알칼리화 된다니까요. 산성화가 되면 뭐가 나쁘냐. 내 몸이 곧 암으로 간다. 못에 녹이 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녹이 스니까 산성인 거잖아요. 그렇게 드실래요? 콜라. 산성. 콜라 먹었으면 반드시 애들 입에다가 칼맥디를 세알레알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계속 콜라만 먹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보가 있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키워요. 내가 건강하는 건 둘째치고 애도 건강하게 키워요. 제가 2008년도 1월 2일 날 회원가입하고 4월 달에 첫 OM을 듣고 6월 달에 우리 엄대현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보고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자, 엄대현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보고 그리고 제가 암의 일을 진짜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8월 달에 자영업을 접어야지. 근데 그 전해 11월 달에 확장 오픈해 놓은 가게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놨겠어요. 그거 그만둔다 하니까 다리몽댕이를 부른다 소리를 듣죠, 아빠한테.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아메이를 사랑하는 정도가 성공의 잣대라면 성공하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리더님은, 리더님 같은 젊은이만 모인다면 한국 미래는 걱정. 제가 제품 세미나 할 때마다 분노했거든요. 어떻게 이러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화가 나는지를 좀 체크해 보세요. 그 포인트만 잘 활용해도 다이아몬드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 진짜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다가 약간 분노 게이지가 있었고 그러다가 그냥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좀 특별해 보이세요? 엄청 잘해 보이세요?
17년 했는데 이것도 못하면 등신이지. 안 그래요? 아, 죄송해요. 17년 이상 하시면,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지. 비교는 어떻게? 나와. 어제 나와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프면 요즘 무조건 다 병원 가시잖아요. 맞죠? 의사 선생님 말만 듣죠. 아, 병원 가니까 먹지 말라던데. 그쵸? 근데 이 UCLA 교수님 이렇게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해서 현대의학은 틀릴 리가 없고 틀릴 수도 없는 과학이라 믿는가? 그렇다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먹고 자라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았더니 내 건강이 망가졌고 세계적 수준의 UCLA, USC 의대 교수는 6개 언어로 보낼 때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냈대요.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질 않았지만 제가 한자혁명을 보고 분노했잖아요.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다. 환자가 아니고 손님인 거예요. 고객. 제가 아는 의사쌤 몇 분 계신데 병원에 매출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병원 말만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의 말만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내 병은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에요. 모르면 당해요. 무지한데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우리의 삶이 엄청난 멋진 결과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보가 없고 무지해, 공부하지 않아.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이 나의 모습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애가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 애 욕심이잖아요. 내가 건강관리, 그냥 내가 내 건강 모르고 그냥 병원에만 맡기고 난 건강관리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거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엄마는. 왜냐하면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 집안 내력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력이라고 하고 환자는 유전임이라고 풀전하지만 가족력도 맞고 유전도 맞지만 대물림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닌 습관입니다. 습관. 이 습관이 너무 무섭죠. 그래서 아메를 선택하는 습관. 애들도 저희 애들한테 제가 아메 특별히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사업 설명했어요. 자, 치약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사야 되지? 그러니까 아메 이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애들이 치약이 떨어지면 이마트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이게 그냥 가족의 문화로 그냥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습관이에요. 이거를 저는 물려주고 있다 생각하니까 저는 엄청 마음이 든든한 거죠. 강의가 좀 처음 오신 분들 좀 세죠? 좀 미안해요. 제가 분노가 많아서 그래요. 왜 비었지? 그래서 제가 희망을 전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지만 쓰레기를 줍는 것도 환경보호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환경운동의 첫 시작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 아메이를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마트에서 쓰는 샴푸를 계속 쓰고 그 통을 버리면 그 통이 썩는데 200년이 걸린다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 프로틴 통이고 뭐고 다 땅에다 묻으면 5년. 그거 한번 태워보셨어요? 한번 태워보세요. 그 테이프만 떼고 한번 태워보세요. 어떻게 타는지. 그러니 제가 희망과 기회를 선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아메가 재밌죠. 그리고 당당할 수밖에 없고. 맞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도 내 주위 사람들한테 더 나은 정보를 드려서 저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버라는 책을 보면 누군가를 도우면 반드시 내가 얻게 된대요. 내가 자를 도와서 제 머리카락이 좀 덜 빠져서 내가 돈 얼마를 벌고 이걸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본 것들, 공부한 것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평생 안심하며 믿고 쓸 수 있는 신뢰하는 마트가 나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면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마트 바꾸기. 어렵습니까? 단골 매장 바꾸기. 그래서 아메이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접했던 아메이들은 조금 그랬는데 지금 달라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로그인 다단계는 아메이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쵸? 카카오 로그인이 된다니까.
카카오는 왜 그냥 아메하고 손잡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쓰면 쓸수록 포인트도 받아. 그냥 소비자인데도. 그쵸? 그리고 옛날에 정수기 비싸서 못 사겠다 했는데 스마트페이 이거 너무 좋거든요. 일반 웅, 청, 교 뭐 이런 정수기는 사면 200만 원인데 할부로 하면 400만 원이에요. 계산돼 보면. 아시죠? 그래서 고리대금 정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할부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이면 돼요. 3만 원이면 돼요. 이거 5년. 근데 한 3년 되면 또 교체하래. 맞죠? 여러분들 정수기 정말 아까 알칼리수 제가 드셔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알칼리수를 드셔야 되는 것도 또 가장 중요한데 우리 약 먹고 나면 그냥 버려. 소변을 통해서 나가. 우리 요즘 대한민국에 마약 엄청 많이. 근데 또 우울증도 많대. 뭐 오만 약 다 먹는데 그 소변으로 자연 배출이 80% 되거든요. 그게 상수도로 가서 다시 우리 집으로 왔는데 약은 못 걸러준다네. 그래서 우리가 안 먹어도 되는 피임약, 항우울증, 항정신성 뭐 이런 약들, 마약 계속 먹고 있다 생각해봐요. 정수기 바꿔야 되겠어, 안 바꿔야 되겠어? 그 약물을 걸릴 수, 정수기 장사할게요, 오늘. 근데 그거를 스마트페이로 해준다는. 너무 좋지 않아요? 핸드폰 200만 원씩 2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안 바꿉니까? 저만 바꿨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전화 오면은, 바꿀 때 됐습니다. 그래, 바꿀게. 그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그 정수기 한 대를 사면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13리터씩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친구한테 이렇게 주문하기 탁 클릭해서 보내면 그 친구 아이디로 바로 결제되고 점수 탁 올라가고 너무 신기하죠. 달라진 아메이를 설명해 주세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하세요. 똑같은데.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근데 어떤 돈으로 주느냐. 제가 이게 그냥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 자영업 했잖아요. 총판 도매 소매했잖아요. 근데 난 분명히 이윤 가져갔어. 이 이윤이 어느 날 사라진대요. 찌꺼리 한대요. 근데 500원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SBS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총판 도매 소매가 사라진다고 찌꺼리 한다고. 그 가운데 남는 그 수익을 누구 줄 거냐는 거죠. 그게 아메이가 이렇게 보시면 직접 판매하고 직접 해요. 그럼 350원에 생산된 거를 ABO에게 주는데 어떻게 줄 것인가? 이렇게 350원에 생산된 거를 소비자에게 700원에 주는데 나머지 중간에 350원 고품질 중저가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어요. 100% 만족 보정제도.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써봐. 마음에 안 드는데 환불해. 자신 있잖아요. 타 다단계 환불된다 말하는데 환불해준 회사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고 캐시백 현금으로 돌려주죠. 400기에. 나 그 캐시백 필요 없다. 그럼 내줘. 이렇게 받아서 내줘 해보세요. 니 그 필요 없으면 받아서 내줘. 안 줘요 사람들. 400기에 그리고 여행 상속 그리고 7번 개인의 성장. 저 이거 진짜 전 너무 좋거든요. 언제 33살보다 50인 제가 마음에 드는 이유. 개인의 성장. 그래서 4,200억 원의 기회가 있어요. 이거를 아메에서 안 사면 이 4,200억 원 또 이재용이나 정진용이나 이런 사람 다 들고 가겠죠. 그 사람들한테 4,200억 원 느낌도 없어. 근데 우리 소시민들이 1억씩만 가져가도 4,200명이 1억씩 매년 벌어가는 거잖아요. 아메이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기업 아닙니다. 자, 이마트 혜택, 백화점 혜택, 아메이 혜택. 뭘 선택할래요? 저는 그래서 아메이 선택했어요. 누가 봐도 이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잖아요. 안 그래요? 굳이 백화점에서 30만 원 안 돼가지고 만 원을 기어코 사고 우리가 15,000원 상품권 받잖아요. 맞죠? 근데 아메이 치약 한 개 더 사라 하면은 막 썩내고 그죠? 그래서 스폰서가 대신 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너무 모순적인 삶을 많이 살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냥 국은 뭐 이거 옷 2개 안 사고 뭐 전기품 사고 뭐 오늘 하루 넣습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래서 냉장고에는 이렇게 넣어놓고 화장품도 쓰고 이러면 합산 소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화장품은 못 바꾼다. 이러면 죽었다 깨나도 돈을 못 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죽었다 깨나도 영양제는 해외 직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합산 캐시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대기업에 다 뺏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브랜드 체인지하고 내가 그냥 잘 쓰는 게 아메이에요. 아까 아메이는 뭐다? 잘 파는 게 아니고 브랜드 체인지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브랜드 체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메이 끝이에요. 너무나 제가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지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합산 소비하면 4인 가족이 한 30만 PB 정도 쓰거든요. 30, 60만. 그럼 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캐시백이 돼요. 그러면 이 만 원이라는 거는 보증금으로 계산한 거. 내가 500만 원짜리 그냥 뭔가 가게 조그만한 거죠. 어디 시장통에. 조그만 자리 하나, 자리세가 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 100사람이 이런 게 브랜드 체인지 이해한 사람 100가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잘 쓰는 게 일이에요, 아메이. 잘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백날 이걸 봐도 이해 못 해요. 오늘 점심 드시면서 스폰서님한테 아메이가 왜 선착순위 아니야? 아메이가 왜 매출순위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은 에메랄드. 저는 파운더스 EDC 되고 싶은가 보다. EDC. 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스폰서님은 저한테 아메이를 알리고 지금은 또 사업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나 혼자 만 원 그냥 브랜드 체인지에서 12 매달 쓸 거죠. 죽을 때까지 쓸 거잖아요. 그래도 120만 원은 나와. 그쵸? 아니다. 12만 원. 어머, 계산 틀렸다. 너무 120만 원 받고. 30년 하면 30년 하면 3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의 360만 원 가치. 왜냐하면 나 죽을 때까지 생필품 써야 되니까. 그 가치를 남한테 주지 말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아메이 쓰세요. 그리고 친구 3명하고 쓰면 30년 쓰면 1,800만 원 가치가 있으면 우리 3명의 가치가. 9명하고 쓰면 우리 3명의 가치는, 9명은 우리는 5,400만 원이죠, 가치. 이 한 사람의 가치를 그냥 던지지 말라고. 계속 애써가면서 설명해주고, 못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주고, 귓구멍에 모딱지가 앉을 때까지 설명해주고. 죄송해요. 제가 진주사는 촌스럽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한다 이렇게 스폰서님 말씀하셨던 소비자들 캐시백 모아서 명품백 산다는 그 말이 진짜 맞네요. 저희 소비자가 깨알같이 모아 구입한 가방을 소개합니다. 어때요? 아메 캐시백 모아가지고 명품백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로소득 가지고 명품백 사면은 가난해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직장 월급 받는 거, 내 월급 받는 거 가지고 명품백 사기 시작하면 나는 가난의 길로 간다. 그 누가 얘기했냐면 그 투자의 워렌 버핏 말고 그 있잖아. 한국 그 미래에셋. 예? 졸리 선생님 그 얘기 했잖아요. 미안해. 예. 그래서 소개하는 소비자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쓰면 되는 게 아메이야. 나처럼 잘 써봐. 죽어도 화장품은 안 된다 이런 분 말고 합산 소비. 이것도 떨어지면 한번 써보고 저것도 떨어지면 한번 사보고. 그렇다고 지금 내려가시면서 정수기 청정기 막 다 사시라는 게 아니라 내 가정 경제 안에서 소비하시면서 떨어지면 브랜드 체인지, 떨어지면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한번. 그러면 이분들은 또 나처럼 그냥 잘 쓰는 거고 나처럼 쓰는 되는 거야 말하면 돈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생겨요. 그리고 5만 원 상당의 선물 최대 12번 받고 이 BF의 가치 자산 가치가 3천에서 5천 3명 정도 모으는데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냥 한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한 6개월 안에도 넉넉 잡아서 6개월 안에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 되면 나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모아놨다 이런 든든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통장에 1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저한테 저런 눈치를 받고 일이 싶으면 여러분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돈 모으기 얼마나 어려워요. 잘 안 되던데요. 3천만 원 얼마나 큰 돈이면 제가 결혼할 때 3천만 원 모아서 갔다니까요. 가전제품 다 바꿀 수 있는 돈인데 작습니까? 그 가치가. 그래서 나처럼 쓰면 되는 거야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된다고. 특별히 공부 피나는 노력 안 해도 돼요. 저 정도는. 근데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자, 브론즈 빌드는 어떨까? 내가 도와줄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될 수 있도록. 그 얘기 많이 하면
그럼 너는 잘 쓰면 돼. 그냥 끝이야. 브론즈 파운드의 자산가치. 한 달에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오고 6번째 보너스 달 50만 원, 12번째 보너스 또 고생했다고 100만 원 또 넣어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자산 가치는 2억 4천에서 4억. 놀랍죠? 제 가격 마음에 안 들어서 가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내가 비로소 진짜 한 1,000만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면 제가 너무 간절히 바랬던 핀이 다이아몬드 안 바랬어요. 저 진짜 파운더스 PT 진짜 손 안 대고 돌아갈 수 있는 그 1,000만 점. 여러분들 이제는 1,000만 점을 제대로 한번 해놔놓고 그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파운더스 PT만 해도 어마무시한 자산 가치를 가져요. 파운더스 PT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부심이 없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못 해요. 그거에 대한 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그래서 SP가 1,000만 점을 내가 만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만들면 6억에서 10억이 자산 가치예요. 이 10억 원 건물 있어야 한 달에 월세 200만 원 받는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메일 아직까지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200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뭐 내 노력은 많이 한 것 같고 아파서 누워 계셔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200만 원 나온다면 그 돈이 얼마나 커요?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드시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걸 다 경험해 봤잖아. 코로나 터진 그 다음 달 제가 보너스, 월 보너스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 막 전화하고 공기청정기 막 프로틴, 아세로아씨 주문을 전쟁 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달 진짜 캐시백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팅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주문하죠. 이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모성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생필품에 제가 대기업에 그 기회를 주지 말라 했잖아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내가 하고 있는 동안 신규 회원 계속 증가해요.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파트너가 이지 27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 아파가지고 그 모야모야 병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걷게 하는 게 엄마의 꿈이었고 목표였대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말도 잘하고 잘 걷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 어려운 어떤 병을 이겨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겨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 친구가 아메를 해보겠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저 사람은 뭔가를 한번 해본 사람이다. 무조건 할 사람이다. 될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스폰서님 저 3% 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3%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 혼자 다 써서 3%가 아니라 내 혼자 써서 3%도 대단한 거예요. 이때가 그 가치를 누구 줬어요? 대기업 다 줬잖아. 근데 그걸 내가 알고 내가 했어. 그 가치를 내가 알고 내가 3%를 성취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 원 들어왔네. 뭐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신제품은 끊임없이 계속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올 줄 우리 알았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올 줄 모르고 저는 아메 사업했어요. 이제는 아메이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건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 부심 느끼세요. 진짜로. 아끼고 100만 원 맨날 제일 싼 거 사고 간장도 제일 싼 거, 소금도 제일 싼 거, 치약도 제일 싼 거, 칫솔도 제일 싼 거, 샴푸도 제일 싼 거 사가지고 100만 원 아낄 수 있죠. 그 사가지고 한 3년 정도 아끼면 360만 원 벌고 4년째부터 또 아껴야 돼. 또 간장도 아껴야 되고 또 치약도 아껴야 되고 소금도 아껴야 되고 또 아끼고. 근데 제가 본 거는 뭐냐? 가족 건강을 위해서 100만 원씩 막 투자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투자 이런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랬다고. 그래서 좀 좋은 거 쓰지 뭐. 좋은 거 먹지 뭐. 굳이 홍이 장군 아니어도 되고 정간장 아니어도 되니까 한약 아니어도 되고 가시오가피 아니어도 되고 블루베리 아니어도 되니까 골고루 다 든 거를 그냥 먹고 내가 3년 만에 진짜 내가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한 것처럼 누군가한테 알려보겠다. 그래서 나는 연 4천만 원 정도 되는 네트워크를 갖겠다. 똑같은 3년이 주어진다면. 근데 이게 매년 네트워크 유지 또는 성장되고 여행 간다면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아끼고 살 겁니까? 안 불쌍합니까 우리가? 저는 제가 너무 불쌍하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돈 버는데 맨날 아껴야 돼. 그거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방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째까지 그 욕구 자꾸 참고 살 거냐는 거죠. 뭔가 내 뜻대로 하나는 좀 해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메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한번 진짜 바꾸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나가 아메이 보너스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얼마나 안정적이고 큰 성공을 도와줬나에 따라서 3차 보너스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직장인 상위 0.5% 정도 됩니다. 자, 부신 가지라 했잖아요. 괜히 쫄지 말고. 봐서 앞에 또 너무 의사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은 당당하고 또 겸손하게 배려하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의미는 시간과 건강과 경제와 친구, 가족, 성장하는 삶, 가치로운 삶. 야, 50억 정도 돼야 매달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맞죠? 매달 1,000만 원. 어때요? 50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 그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냐는 거지. 남들은 다르게 보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일 처음에 사업 설명을 했던 막 그런 이제 공책 2, 3에서 다 버렸는데 이게 하나 나오더라고. 제가 그때 33살이거든요. 저는 50이 되면 17년 걸려서 이걸 준비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제가 그때 치앙마이 여행이 막 걸려 있었나 봐. 막 이제 그렇게 막 썼던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을 이렇게 정신없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요리 수업도 해주고 뭐든 따랐더니 이런 뷰가 보이는 집을 갖게 됐어요. 어때요? 어때요? 제가 20평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아닙니까? 부영 아파트. 3,000만 원에 30만 원 우짜 낍니까? 교사 월급 바라보고 현모양처 내 오셨습니까? 된장찌개 끓였으면 한 24평 정도로 옮겼을까? 애가 셋인데. 그쵸? 큰일 납니다. 현모양처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걸어 다녔죠. 그래서 근데 제가 남편 보고 니 사고 싶은 차를 사라 내가 연말 보너스 받은 날. 그래서 저런 걸 사왔대. 죽일라다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큰 딸이고 엄마가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이렇게 커튼도 달아드릴 수 있고 막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아빠한테 돌아가실 때 제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진짜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또 눈 감으시라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제가 그냥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우리 김은혜 리듬 닮아가지고 산에 갈 때도 종이컵 절대로 안 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잔을 들고 다니고 엄마를 모시고 저기 이제 갈 때 이거 옆자리 아빠 자리인데 이랬더니 엄마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움직였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빠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진짜 요즘 한 번씩 아빠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냥 아빠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뭘 해드리고 싶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리들님들. 그래서 진짜 하루라도 좀 빨리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우리 엄마 언제부터 저런 서비스를 받았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딸들, 제가 큰 딸이 이제 건축과 합격해서 제가 스페인에 갔다 왔고, 둘째 딸이 이번에 또 실내 건축도 합격해가지고 또 뉴욕에 또 이렇게 보내주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셋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그리고 아까 그랬죠. 한국을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전 세계 지도에 사진 찍는 사람이 이제 되더라. 이게 네이버에 보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아메 여행은 특별하죠. 우리 애들, 이렇게, 아까 욕만 했던 우리 남편입니다. 이렇게. 아까 동생 같이 이제 여행 다니는 온 가족이 하고 아메를 선택함으로써 제가 한 5분까지만 더 써도 되겠죠. 예,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를 함으로써 얻은 덤들이 제 삶에는 멘토라고는 없었어요. 아무리 자영업하면서 옆에 둘러봐도 따라 살고 싶은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아메를 만나면서 저희 스폰서님들 너무나 너무 멋있고 감사하고 따뜻하신 분들이고 제가 이분들하고 평생 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진짜 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저희 엄마 자영업 평생 하시고 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대행성 관절염, 뇌출혈, 뭐 오만 거 다 오대요. 이게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정보도 없었었고, 그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책 읽을 수 있고, 평생 친구 나눔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멋진 나. 제가 지금 딱 올해 50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상상했던 50이 되면, 저 이렇게 50이 되면 그랬던 두 번째 25.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로션 바를 때 발바닥 고생했다니, 너무 잘했다니, 우찌기 17년을 참았노. 이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더 행복하고, 어때요? 좋겠죠? 51살 되면 더 좋겠죠? 70 되면 더 좋겠죠?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다 이제 70 이상이시거든요. 스폰서님 몇을 뵐 때마다 나도 저런 삶, 저런 노후가 되겠지라는 생각하니까 지금도 너무 설레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또 학교에 또 장학금도 또 기부, 토스에서 뽑은 기부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로서 또 드레스 한번 입고 싶죠. 절대로 싫어요. 그러면서 10주년, 20주년 촬영을 다 하시더라. 그렇게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4살밖에 안 된 나에게 가게를 맡겼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점점 자신감이 커졌고, 어린 나이도 나는 업무상의 책임 어떤 걸 깨달았다. 이 배움은 평생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은 지금도 이제 선생님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중학교 때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안암이 걸리셔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끊임없이 믿어주고 신뢰했던 저희 스폰서님, 저희 스폰서님들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과 따뜻함과, 그리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지켜주시는 스폰서님들, 여러분들 최고 불행이 뭐냐면 내 손을 잡아둔 스폰서님이 사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사업을 그만두셨지만 그 위에 스폰서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스폰서님들 안 아프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는 해서 아프시다 하면 진짜 간이 출렁 내려앉아요. 진짜로. 부모를 잃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스폰서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너무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아메이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 우리가 왜 삼성을 가고 싶고 현대를 가고 싶고, 그 회사들은 대기업들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배워서 나오려고. 거기서 내가 평생 충성해야지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거기서 시스템을 배워 나와야지. 아메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한 단계 가가면서, 오늘 오신 거는 여기에 고작 여기에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를 이거를 계속 상담하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못하지만 우리가 그 누워있던 애들이 기고 뒤집고 서고 잡고 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탁월함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했거든요. 계속 끊임없는 그냥 뭔가를 훈련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메를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차량봉도 혼자서 가고, 한라산도 혼자서 가고, 시간이 있으니까 마라톤도 나가고, 이게 아메 때문에 다 얻은 거예요. 자전거도 타고, 요리사인 줄 알겠죠? 아메에서 다 배운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했죠. 어떻게 하면. 답답해하지 않으면 읽혀주지 않았고, 표현하지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다. 하나를 가르쳐 주었을 때 스스로가 세 가지 알아내지 못하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았다. 누가? 잠깐만.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노너의 누구죠? 공자! 와이라노.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 나도 이미 그래서 오늘 스폰서에 전화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쵸?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6년 플랜이 있고, 이 6년 플랜과 함께 정말 이 마지막 이 장표만 보여드릴게요. 꾸준하게 반복하면 그 순간이 이미 인생에 도움이 되고, 조바심이 나고 걱정되면서도 계속 지속하라. 임계점을 뚫을 때까지. 임계점이란 두려움을 주고 서두르게 만들고 불가능할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 순간을 참고 묵묵히 꾸준히 반복하면 임계점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하시는 리듬들은 정말 이렇게 견디시면서 계속 반복해 보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